저는 세종 온비초등학교 교사이고요. 그리고 사람과 교육연구소에서 행복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교실은 1년 동안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교육 철학에서부터 학급 운영, 교수학습법, 교육과정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한 교과인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에로 잉글리시를 배우고 또 나름대로 실천을 하면서 살아왔고, 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에로 잉글리시를 학급에서 실천했던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 초등 에로 잉글리시 연구회를 만들어서 5회에 걸쳐서 연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린이들 교실에서 실천했던 사례를 최재봉 선생님과 함께 잘 작업을 해서 어린이용 책으로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로 인해서도 고통받지 않고 좀 행복하게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에로 잉글리시가 기존에 거꾸로 배웠던 것을 제대로 바로잡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걸 배우면서 기존에 했던 것을 바로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순서대로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교실에서 1년 동안 에로 잉글리시 방식으로 영어를 직접 가르쳐 봤어요. 그렇게 가르쳐 보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가르쳤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 그것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연수도 진행하고 책도 쓰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격 연수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실천을 했는지, 어떻게 가르쳤고 어떤 내용으로 가르쳤는지 내용과 방법을 두 차시에 탁 눌러 담아서 선생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거든지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기본이 틀어져 있으면 사실 계속해서 틀어지죠. 그래서 기본부터 제대로 해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영어도 거꾸로가 아니라 순서대로 바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로 잉글리시의 접근 방법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를 처음부터 이 방식으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원격 연수도 제작하게 됐는데, 선생님이나 또 아이들, 자녀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학부모님들께서 이미 제작된 어린이를 위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서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대단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하는 이 원격 연수를 충분히 듣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또 연습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책을 활용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그 원어민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아, 이런 주어에서부터 순서대로 나아가는구나, 그림을 이용해서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을 익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집에 있는 그 동화책 같은 것들, CD가 있고, 그래서 음성 자료가 있는 것들을 하루에 20분, 30분이라도 섀도우 스피킹으로 많이 듣고 많이 말하게, 원어민 방식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과 입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많이 말하게, 많이 들으면서 말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한다면 영어 공부를 거꾸로 하면은 했다가 다시 지워지고 했다가 지워지고 이것을 평생 반복하게 되는데, 에로 잉글리시는 반드시 쌓입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는 기억이 나거든요. 이미지를 보면 말할 수 있게 되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말하기 연습까지 같이 한다면 자녀의 영어 교육, 또 우리 반 아이들의 영어 교육 굉장히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에로 잉글리시에 대해서 잘 배우셨죠? 이게 어떤 건지,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효과가 있고 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지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실제로 에로 잉글리시를 교실에서 실천한 사례들을 들어보신다면 아마도 선생님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에로 잉글리시로 수업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필요하다고 제가 느꼈냐면, 첫 번째는 그냥 영어 활동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어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원어민들이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언어로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그런 원어민들의 생각하는 방식은 이해하지 않고 그냥 표현들만 배웠었다면 에로 잉글리시로 한 수업은 영어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배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떠올리고 주어에서부터 가까운 것부터 순서대로 늘어놓는 원어민 사고방식으로 나아간다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력이 향상이 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외우려고 하지 않았어도 이미지를 가지고 말을 만드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미지만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떠올리기만 해도 그 말을 만들어 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가 된다고. 그전에는 영어를 해도 재미는 있는데 남지 않았다고 느꼈던 아이들이 하면 할수록 영어 실력이 늘고 남고 영어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거는 공부를 잘하던 아이들만이 아니라 못하던 아이들도 많이 향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로 잉글리시를 배운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런 아이들이 있었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잘하고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들이나 아니면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죠. 또 어떤 아이들은 도리어 헷갈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는 영어는 주어에서부터 이제 끝까지 갔다가 거꾸로 돌아오는 영어를 했었는데 주어에서부터 순서대로 순서대로 나아가는 영어를 하다 보니까 도리어 헷갈리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와 정말 놀랍다. 정말로 말이 되네요. 주어에서부터 순서대로 나아가니까 되네요. 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어떤 애들은 어차피 저는 포기했어요. 이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인 아이들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되고 실력이 향상이 되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리대로 한다는 거. 원어민들이 생각하고 말을 하는 원리대로 말을 만드는 연습을 계속 한다는 것과 이미지를 활용한다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그 이미지를 직접 보지 않고도 그냥 원리를 터득했으니까 말을 해나갈 수 있다면 영어를 잘 못했던 아이들도 그 이미지를 보면서 주어가 있고 주어의 동작, 그다음에 대상, 또 전치사 이런 식으로 이미지 카드를 보면서 말을 하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더 실력이 향상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원리에 가깝고 또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는 것. 그게 이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고 아이들도 점차 즐거움을 느끼고 실력이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 들려주는 영어는 제가 5학년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3, 4학년 아이들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5학년 아이들 중에는 이 노래를 아는 아이들도 좀 있기도 하고요. 또 한번 들어보면 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You Raise Me Up 이라는 노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노래를 들려주는데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면 여러 가수들이 부르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마틴 하켄스라는 오페라 가수의 꿈을 접고 35년 동안 빵을 굽다가 직장을 잃었어요. 그리고 직장을 잃은 다음에 비로소 35년 만에 거리의 음악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리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꿈을 한번 접었고 또 직장도 잃은 밑바닥의 인생에 살던 마틴 하켄스가 이 노래를 통해서 다시 업되는 그런 과정의 노래라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 또 좋아하더라고요.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어가 잘하는 아이도 있고 보통인 아이도 있고 좀 바닥에 있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과 1년 동안 함께하는 이 영어 수업이 여러분들을 You raise me up, raise me up 해주겠다. 그런 영어 수업이 될 거라는 의미부여까지 해봅니다. 그래서 이 노래만큼은 아이들이 좀 자주 흥얼거리면서 부를 수 있도록 여러 번 불러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 손을 들겠죠. 싫어하는 사람, 보통인 사람 이렇게 다양한 영어에 대한 다양한 감정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이유를 물어봐요. 그리고 그 이유를 물어보고 이렇게 씁니다.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먼저 이유를 물어보면 이래서 좋아요, 저래서 좋아요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왜? 싫어하는 아이들은 왜 싫어하는가 이렇게 쭉 써봅니다.
이렇게 써봐요. 그리고 영어를 좀 하게 되면, 잘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을지 이야기들을 나눠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줘요. 뭐 엄마가 좋아해요, 용돈을 받아요, 뭐 이런 아주 개인적인 이유에서부터 또 뭐 영어를 통해서 친구를, 외국인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또 외국 여행을 갈 수 있어요. 또는 뭐 성적이 올라요. 뭐 다양한 장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역시 영어는 어렵다. 어려워서 너무 힘들다.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더라도 실력이 향상된다라는 느낌이 잘 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감정을 물어보고 또 힘들다면 무엇 때문에 힘든지 그 이유를 찾아봤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배울 수 있다면 어떻겠냐. 쉬운 방법으로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 그러면 애들이 에이씨 뭐가 쉬워요? 영어 어려운 거예요. 뭐 하루 이틀 하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단어를 여러분들 외우는 거 어렵죠? 영어 단어 외우기 어려운데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보통 영어는 표현 문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나타내는 그런 문자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영어는 그런 표현 문자이기도 하지만 옛날에 만들어진 단어들을 보면 상형자처럼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C와 D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 모양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양이 굽어 있죠. 굽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이기도 해요? 손으로 잡는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굽어 있다 또 잡다라는 의미가 C에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C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보면 좀 굽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curl, 곱슬머리, crimp, 주름, cup, 그리고 crook, 갈고리와 같은 굽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circus, coil, cave, curve, corner 같은 것들도 보면 이렇게 C자 모양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잡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모자, 머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모자, cap, cage, chorus, catch, cat, 쥐를 잘 잡는 동물이 cat이죠. 그래서 이런 cat과 같은 잡다라는 의미가 C에 담겨 있습니다. D도 한번 살펴볼게요. D는 어떤 느낌이에요? 쭉 떨어지는 느낌이 들죠. 쭉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다라는 의미와 감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D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보면 좀 뚝뚝 떨어지는 아래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아래로 down, 뛰어드는 dive, 깊이 들어가는 deep,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똥 하고 떨어지는 게 덩이죠. 또 아래로 뚝뚝 떨어지는 것들은 어때요? 위험하죠. 그래서 danger가 있습니다. 마실 때 물이 어떻게 돼요? 입 안으로 들어오죠. 아래로 쑥 들어갑니다. drink, dash, dip, dry, dusk. D로 시작되는 것들은 좀 아래로 가라앉는, 내려가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또 감소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desert, devil, destroy, deny, death와 같은 죽거나 또는 파괴되거나 부인하거나 뭐 이런 좀 감소하는 느낌이 D에 담겨 있습니다.